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깊은 성찰이 없으면 외도는 반복된다는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외도 피해자들이 되새기는 말이 있죠. 외도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외도를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란 말이죠. 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 외도 상담에서 만나는 부부들을 보면 한 번 외도로 외도 상담에 나오는 부부들보다 반복적 외도로 외도 상담에 나오는 부부들이 많죠. 따라서 앞에서 말한 것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외도 행위자의 도덕성 결핍 때문일까요? 외도 행위자의 윤리의식이 낮아서 그럴까요? 외도 부부의 애정 결핍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외도 직면 후 부부의 깊은 성찰이 없었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도 직면 후 부부들은 깊은 성찰보다 외도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밀당합니다. 사실과 진실, 그리고 거짓 사이에서 밀당하며 외도가 주는 의미 탐색과 외도 관련 성찰은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한 번의 외도가 두 번의 외도로, 두 번의 외도가 세 번의 외도로 이어집니다. 안타깝고 아프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에 저는 외도 부부들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부부들이 있기에 오늘 영상을 만듭니다. 성찰이란 자신의 깊은 내면을 살피는 것이죠. 우리가 반성을 한다는 것도 성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반성보다 성찰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살피는 것이 외면을 살피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4가지를 성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담 현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물으면 사람들은 막막해하기도 하고 말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자신의 정체성일까요?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가치관, 신념 등이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슨 신념으로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죠.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죠.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분들은 수치스러운 일, 부적절한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버립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하며 건강한 분들은 수치스럽고 부적절한 일을 만들지 않죠.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욕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망은 열망의 왜곡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욕망의 출발은 욕구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욕구에 결핍과 상처가 생기면 욕구는 욕망으로, 욕망은 탐욕이 되죠. 따라서 욕망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욕구로 돌아갈 수 있느냐, 탐욕으로 넘어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죠. 한 번의 외도는 욕망의 경계선에 서 있지만 반복적인 외도는 탐욕의 수준으로 넘어가죠. 욕구가 욕망이 되고 욕망이 탐욕이 되면 욕망을 자제, 절제, 통제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외도가 벌어졌을 때 성찰이 필요한 것은 욕망에 대해 탐색하고 알아야 추가적 외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도 행위자들은 이런 것을 소홀히 하며 입으로만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키지 못할 말을 쉽게 하고 그 말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는 것인데요.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욕구, 욕망, 그리고 탐욕을 살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삶이란 사람이란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삶을 보듯이 어떤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왜냐하면 삶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고 사람이란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이란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속에 사람이란 글자가 숨어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삶을 성찰해야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알수록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두 단어는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람이 변화했다는 것은 삶이 변화했다는 것이고 삶이 변화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했다는 증거가 되죠. 따라서 사람을 믿을 것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판단해야 하죠. 이에 외도 직면 후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넷째, 자신의 무의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무의식 창고에 넣어 놓죠. 심지어 외도하는 동안 있었던 외도 기억과 외도 행위 당시 감정까지도 무의식에 넣어 놓습니다. 이에 외도 직면 후에는 모든 것을 망각한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무의식 속 외도 기억과 외도 감정이 활성화되는 순간 다시 외도의 욕망이 움직이죠. 따라서 무의식 속에 외도 관련 기억과 감정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외도 유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심하며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외도 행위자는 다시 외도하죠. 이에 외도 직면 후 해야 하는 성찰 중 하나는 자신의 무의식을 살피는 성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 대상 외도 상담은 외도 내용을 반추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그보다 외도란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 자신의 정체성과 욕망, 삶과 무의식을 탐색하는 등 성찰의 시간이 되는 외도 상담이 되어야 합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상담에 임하는 부부들은 알아야 하죠. 외도 상담은 외도가 촉발 요인이 되어 하는 상담이지 외도 내용만을 반추하고 외도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 상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만 성찰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외도부는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성찰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외도는 한순간 멈추지만 추가적 외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꼭 필요한 성찰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